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카운터 뒤에서 박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반짝이는 나이프와 포크를 정리하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35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단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차분한 갈색 눈동자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는 아직 아물지 않은 슬픔과 싸우고 있는 여인이었다. 7년 전 수진의 세상은 무너졌다. 남편 강민준, 이동해, 이스트시에서 보트 사고로 실종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은 결혼한 지 겨우 3년이었고 앞날은 창창했다. 민준은 장래가 유망한 젊은 사업가였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줄 수 있는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수지는 깊은 슬픔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민준이 추진하던 프로젝트들은 한때 희망이었지만 이제 그녀를 재정적 궁지로 몰아넣는 짐이 되었다. 얼마 안 되는 보험금으로는 장례 비용과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수지는 정든 고향 부산을 떠나 서울, 솔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식당 서빙,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마침내 서울 최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인 엘리실에 취직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가 일하는 곳은 그녀의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비싼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고 한때 그녀와 민준이 속하기를 꿈꿨던 상류층을 위한 장소였다. 힘든 일이었지만 수지는 자신의 가치를 느꼈다. 그녀는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전문적인 서빙 과정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았다. 동료들은 그녀의 끈기와 성실함을 존경했지만 그녀가 겪은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레스토랑이 한산해지는 늦은 밤, 조명이 부드러워질 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민준의 웃음소리, 따뜻했던 포옹, 그리고 미처 이루지 못한 꿈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남은 와인잔들을 닫고 있을 때 그녀의 시선은 우연히 바 카운터 뒤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닿았다. 그녀는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더 강해졌지만 더 단단해지고 외로워진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잿더미 속에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후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다시 쌓아 올린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저녁은 르시엘에서의 여느 날처럼 시작되었다. 고급 식기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상류층 손님들의 대화 소리와 어우러졌다. 레스토랑 안에는 고급 와인과 정성껏 조리된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수지는 테이블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며 물을 따르고 전문적인 태도로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다. 레스토랑 매니저인 김 부장, 매니저 김이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방금 VIP 손님이 예약했어요. 8번 테이블. 수진 씨가 담당해 줄래요? 수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8번 테이블은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아름다운 한강, 한리버, 전망을 가진 프라이빗한 공간이었다. 보통 몇 주 전에 예약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누구신데요? 그녀는 궁금해서 물었다. 김 부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외국에서 막 돌아온 사업가래요. 이름이 데니얼 강이라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술 분야 억만장자라고 들었어요. 잘 모셔야 해요. 수진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지만 그것은 민준의 영어 이름이었다. 그녀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속으로 웃었다. 7년이나 지났다. 민준은 죽었다. 이건 그저 무의미한 우연일 뿐이다. 심호흡을 하고 그녀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메뉴판을 들고 8번 테이블로 향했다. 남자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머리가 보였다. 고급 양복이 넓은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 앉은 자세,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도 너무나 익숙했다. 안녕하세요. 르시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인 리스트 먼저 보시겠어요? 그녀는 부드럽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진의 세상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 눈동자. 그녀가 예전에 수천 번도 더 들여다보았던 그 눈동자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강민준이었다. 그녀의 남편. 7년 전에 그녀가 떠나보냈던 그 사람.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메뉴판이 바닥에 떨어졌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텅 비었고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바람 소리처럼.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 죽었잖아요. 민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즉시 뒤로 물러섰다.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요? 그녀는 거의 숨막히는 소리로 내뱉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7년 동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둘 수 있었어요? 아무런 소식도 없이. 주변 손님들이 이상한 소란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김 부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수진 씨, 그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주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레스토랑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밤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했다. 그녀는 벽돌벽에 기대어 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숨을 헐떡였다. 7년 동안 눈물 흘리며 그리워했던 남편이 바로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잔인한 장난이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의 인생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수지는 레스토랑 뒤편 벽돌벽에 몸을 숨긴 채 서 있었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고 숨은 가빴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7년 동안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리워했던 남편이 바로 저 레스토랑 안에 앉아 있었다. 이건 현실일 리가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수천 번이나 그의 꿈을 꾸었다. 수천 번이나 그저 악몽이기를, 민준이 여전히 살아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매일 아침 깨어나면 현실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방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수진은 휙 돌아섰다. 민준이 그녀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여전히 그녀가 사랑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더 나이가 들고 조금 수척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그 역시 이 만남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플 정도였다. 당신 죽었잖아요. 그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반복했다. 수진아, 설명할 수 있어.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의 요침이 어두운 골목에 울려 퍼져 그와 그녀 자신 모두를 놀라게 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슬픔보다 분노를 더 크게 느꼈다. 7년 동안 사라졌잖아요. 7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녀는 목이 메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내 삶의 조각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주워 모았는지 알아요? 민주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이내 침묵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알아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주머니에 단돈 100원도 없던 날도 있었어요. 당신 빚 갚으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해야 했어요. 당신이 파트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어요. 나를 비웃고 죽은 남자를 믿었던 내가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서 그와 마주 섰다. 눈물이 맺힌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메었다. 당신은 살아 있었어.
7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네. 강민준 씨.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깊은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요. 사과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용서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침묵이 골목을 감쌌다. 수지는 머리를 감싸쥐고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그를 마주할 수 없었다. 수진아, 제발 내 설명 좀 들어줘.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은 들을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몸을 돌려 큰 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수진아, 민준이 뒤따라 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다만 단 1초라도 더 그곳에 있다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지는 서울거리를 하염없이 헤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생각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민주는 살아 있었다. 7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죽음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그의 시신을 볼 수 없었다. 구조대가 찾았을 때 시신이 파도 때문에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들었다. 그녀는 오직 친구들과 그의 사업 파트너들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야 그녀는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거나 감히 의심하지 못했던 많은 이상한 점들을 깨달았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가 죽음을 위장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네. 그녀는 작은 다리 위에 멈춰서서 아래의 어두운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알던 민준, 그녀를 극진히 사랑했던 남편, 책임감 강하고 항상 그녀를 지키려 했던 남자는 이유 없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열었다. 잠시 망설인 후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추억 카페에서 만나요. 정말 설명하고 싶다면 들을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껐다. 이제 그녀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정신적 준비를 해야 했다. 그 진실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서울의 조용한 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카페, 추억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어젯밤 메시지를 보낸 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백 가지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였다. 왜 민주는 사라졌을까? 왜 그녀를 7년 동안 아무런 설명 없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었을까? 카페 문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민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여전히 어젯밤처럼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더 피곤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녀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공간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일찍 왔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잠을 못 잤어요. 수진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블랙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마셨다는 것을 기억했다.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수진이 먼저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말해요. 듣고 있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수년간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7년 전.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나 죽음을 위장했어.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꽂혔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는 커피 잔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눌렀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주는 한숨을 쉬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 깍지를 꼈다. 그때 내 회사는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었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찾았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위험한 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야. 수지는 몸이 굳었다. 사기당한 거예요? 아니, 사람을 잘못 믿었어.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그때 한지아 금융조직, 최 회장, 최엄원 최, 이 네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어.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었지만 사실은 함정이었지. 내가 그걸 깨닫고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수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협박했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까지 협박했어.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나를 없애버릴 거라고 했고, 내가 반항하면 당신에게 손을 댈 거라고 했어. 수지는 숨을 참았다. 그때 난 그 상황에서 벗어날 모든 방법을 생각했지만 탈출구가 없었어. 그들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거든. 결국 내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그는 고통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라지는 것, 죽음을 위장하는 것이었어.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끌어들일 수 없었어. 당신이 진실을 알면 그들이 결코 당신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수천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그 후에는요? 어디로 갔어요?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해외로 도망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항상 방법을 찾았지. 미친 듯이 일했고 마침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 수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런데 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없어. 내가 그들을 상대할 방법을 찾았고 내가 이겼어. 잘못을 바로잡고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돌아왔어.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씁쓸함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돌아왔다고요?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그래서 저에게 뭘 원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용서해달라고 바라지는 않아. 단지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잘못을 만회하고 보상할 기회를.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이 복잡했다. 7년. 너무 많은 것이 변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이제 그가 돌아와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진실을 가져왔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보였다. 이해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다. 수진아, 그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됐든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만이 창틀을 통해 불어와 낡은 기억들, 미완의 사랑, 그리고 아직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휘감아 갔다. 수지는 추억 카페를 나섰다. 마음은 무거웠다. 11월 서울의 쌀쌀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 마음속 감정의 폭풍에 비하면 그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마주했고 그가 7년간 숨겨온 비밀들을 들었다. 그녀는 거리를 헤맸다. 분주한 사람들의 물결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내버려 둔 채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지만 그녀의 영혼 깊숙이 파고든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7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미래, 꿈.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와 마치 사과 한마디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아파트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7년 전, 그녀는 남편과 함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희망찬 삶을 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자신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외로움만 남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옷자락을 꽉 쥐었다. 아니,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의 박수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변했다. 민준 없이 사는 법을 배웠고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일어섰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정말 그가 돌아올 필요가 있을까? 휴대폰 벨 소리가 그녀를 생각의 흐름에서 끌어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수진 씨 맞으시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그런데요. 저는 황 변호사, 로여 황입니다. 강민준 씨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민준 씨 재산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수지는 멈칫했다. 재산? 네, 맞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민준 씨가 실종되기 전에 수진 씨 명의로 남겨둔 재산이 좀 있습니다. 이제 수진 씨께서도 진실을 아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 9시, 강남에 있는 저희 법무법인 덕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은 유혹으로 가득 찼다. 어떤 재산? 왜 민주는 이 이야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녀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그녀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약속대로 법무법인 덕민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조용한 거리에 위치한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고 고급스러운 간판이 달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희끗한 머리의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날카로우면서도 친절한 눈빛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수진 씨, 저는 황 변호사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악수했다. 앉으시죠. 수지는 의자에 앉았다.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말씀하신 재산이라는 게 뭔가요? 황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펼쳤다. 강민준 씨는 실종되기 전에 수진 씨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와 다른 자산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기술회사 투자 지분, 몇몇 부동산, 그리고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은행에 있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입니다. 수지는 서류에 적힌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십억 원.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황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만도 합니다. 민준 씨가 오래전에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당시 상황 때문에 수진 씨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런데 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준 씨가 돌아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이 돈을 노리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누구요? 황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최 회장, 최어먼 최. 그 이름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최 회장은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온갖 좋지 않은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었다. 수상한 거래, 재정 분쟁, 심지어 사람들이 입에 담깃거리는 더 끔찍한 이야기들까지. 그 사람이 왜 이 돈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가 한때 강민준 씨의 사업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7년 전, 그녀는 민준의 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비밀의 겹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다. 제가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황 변호사는 그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진 씨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 돈뿐만 아니라 민준 씨가 다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진실에는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최 회장이 민준이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일부라면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수지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있었다. 그녀는 황 변호사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7년 전 강민준 씨의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그는 최 회장과 손을 잡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최 회장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금융계에 깊고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어두운 거래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의 회사 확장을 돕는 투자자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민준 씨가 연구하던 프로젝트 전체를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녀는 숫자들, 서명들, 그녀가 전혀 몰랐던 계약서들을 훑어보았다. 최 회장은 민준 씨의 신뢰를 이용하여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민준 씨가 진실을 깨닫고 발을 빼려 하자 그는 협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민준 씨가 감히 반항하면 그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수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위장한 거군요. 맞습니다. 황 변호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민준 씨가 최 회장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사고를 만들고 사라졌으며 다른 신분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돌아왔다는 것은 최 회장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황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 회장은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산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요? 네, 황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모았다. 민준 씨가 실종되기 전에 남긴 모든 자산이 수진 씨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제가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황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복잡한 금융 음모에 휘말릴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그저 생존하고 과거를 잊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자산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최 회장과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거절한다고 해서 최 회장이 그녀를 가만둘까?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의 번호였다. 그녀는 화면을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말을 듣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답이 필요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야.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약간 걱정스럽게 들렸다. 알고 있었죠?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 알고 있었어.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겼어요. 알아.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수진아.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럼 지금은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돌아왔는데도 난 여전히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잖아요.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왔을 뿐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당신 곁을 떠나서 당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잘못이었어. 당신을 데리고 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 수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이 갈등으로 가득 찼다. 만약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당장 그의 품에 안길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녀는 그를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은 돌아왔고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럼 이제 뭘 할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걸 끝낼 거야.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끝내다니요? 최 회장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을 거야. 수지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걱정 마,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당신을 혼자 힘들게 했어.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거야.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민준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최 회장은 위험한 인물이고 만약 민준이 그와 맞선다면 이 일은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만약 운명이 그녀를 다시 이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다면 그녀는 그것에 맞설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수지는 작은 하숙집방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통화가 끝나기 전 민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이 모든 걸 끝낼 거야. 그 말은 끊임없이 불안감을 심어주며 머릿속에서 울렸다. 민준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행동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남자라는 것도 알았다. 만약 7년 전에 최 회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신분까지 버릴 각오를 했다면 지금은 더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를 만나야 했다. 그날 밤 수지는 작은 골목 안에 숨겨진 조용한 바로 향했다. 그곳은 민준이 금융계의 유력 인사들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주 찾던 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최 회장과 맞서려 한다면 이곳이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일 것이다. 그녀는 바로 들어섰다. 어둡고 노란 조명이 비추는 공간, 오래된 나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를 발견했다. 민준은 바 구석에서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다. 고급 양복을 입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최 회장이었다. 수지는 소름이 돋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들의 테이블에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 최 회장의 경호원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그의 눈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다. 수진아? 여기 왜 왔어?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최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최 회장이군요.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작게 웃었다. 오, 이게 누구신가? 박수진 씨, 강민준의 아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은밀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당신에 대해 아주 궁금했었는데. 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단지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최 회장은 크게 웃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여기에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권리가 없다고? 최 회장은 입술을 비틀었다. 강민준은 내게서 아주 귀중한 것을 빼앗아 갔지. 난 그저 공정한 대가를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수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나에게 모든 게 끝났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당신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말했다. 알아.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최 회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내가 정말로 나에게서 또다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민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당신과 맞설 거야. 최 회장은 비웃었다. 좋아.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는 일어나 경호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고개를 돌려 수진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강한 여자로군. 박수진 씨 하지만 기억해둬. 때로는 강인함에도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수진은 그가 떠나는 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가 뭘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민준에게 물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3일 후, 수진은 집문 앞에 놓인 이상한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그녀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음 장을 넘겼다. 당신의 과거가 드러나길 원치 않는다면 강민준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최 회장이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민준뿐만 아니라 그녀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협박하려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만약 그녀가 물러선다면 다음으로 쓰러질 사람은 민준일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반격해야 했다. 하지만 최 회장 같은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고 누가 그녀를 도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다. 김 부장님, 저예요. 상대방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놀란 듯했다. 수진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부장님, 아직 금융계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세요?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한데 왜 그런 걸 물어요?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요. 만약 민준이 최 회장과 맞서려 한다면 그녀는 그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것 때문에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도. 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만약 최 회장이 그녀가 두려워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틀렸다. 7년 전 그녀는 민준에 대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약한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달라졌다. 그녀는 혼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다. 수지는 약속 장소인 항구동, 옹구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김 부장을 만났다. 김 부장은 항상 뒤에서 그녀를 지지해주던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오빠 같은 사람이었다. 오늘 그녀는 그에게 최 회장의 약점을 찾는데 도움을 청할 것이다. 김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 씨, 정말 이 일에 휘말리고 싶은 거예요? 수진은 손을 꽉 쥐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김 부장은 한숨을 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금융계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최 회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돈, 권력, 그리고 세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사업 거래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해보죠. 하지만 수진 씨, 그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이 일에 발을 들여놓으면 돌아갈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알고 있어요. 3일 후, 김 부장이 그녀에게 전화했다. 소식이 있어요. 그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그를 만났다. 김 부장은 그녀 앞에 봉투 하나를 놓았다. 이건 내가 모은 서류들이에요. 최 회장은 실제로는 많은 어두운 거래를 숨기고 있어요.
투자를 가장해서 돈 세탁을 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수지는 봉투를 열어 숫자들을 훑어보았다. 이 서류들만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의 약점을 찾으면 그를 물러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민준 씨는요?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낸 건 없어요? 김 부장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네요. 수지는 손을 꽉 쥐었다. 말해주세요. 김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는 최 회장과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유를 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난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최 회장에게 돈을 줘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한다고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김 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미래 전체를 걸고 있어요.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 씨에게는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가 있어요. 만약 성공하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수지는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김 부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실패하면 최 회장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명성, 경력, 그리고 어쩌면 민준 씨의 목숨까지도요. 수지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렇게 큰 도박을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가 혼자 최 회장과 맞서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민준 씨를 만나야 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의 아파트로 갔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눈빛이었다. 수진아.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서 작지만 고급스러운 그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최 회장과 도박을 할 계획이죠. 그렇죠? 민준은 침묵했다. 수지는 손을 꽉 쥐었다. 정말로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한숨을 쉬고 문을 닫았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있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우리가 그의 규칙대로 놀 필요는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명성과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서류를 펼쳤다. 그녀가 가진 증거들을 보자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건 어디서 났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최 회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해. 만약 최 회장이 내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떡해?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이미 날 협박했어요. 사진을 보내서 날 겁주려고 했죠. 하지만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민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너 변했구나. 그녀도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함께 최 회장에게 맞서자.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침묵의 양끝에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싸우고 있었고 이번에는 최 회장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3일 후 민준과 수지는 공식적으로 계획을 시작했다. 김 부장이 모아온 서류들로 그들은 중요한 무기, 즉 최 회장의 어두운 금융거래 증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서류들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다른 것, 금융계에서 최 회장의 입지를 흔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은 방법을 찾아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 부장이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씨,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어? 이진욱, 이진욱. 최 회장의 전 재무 담당 비서였어요. 이 사람은 최 회장 밑에서 수년간 일했고 그의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1년 전에 너무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쫓겨났죠.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최 회장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김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그는 최 회장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최 회장은 배신자를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그를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수진 씨, 조심해야 해요. 최 회장의 눈과 귀는 어디에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만남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이진욱은 늦게 도착했다. 그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의 얼굴에 역력한 불안감을 즉시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마치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수진 씨군요. 그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최 회장 밑에서 일하셨다는 걸 알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난 1년 동안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애썼어요.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아시잖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침묵하며 속으로 갈등하는 듯했다. 우리에게는 그의 불법 거래 증거가 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진욱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이해 못하시는군요. 최 회장은 돈만 가진 게 아니에요. 인맥도 있고 그를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야죠.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약한 곳? 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의 회사는 지금 대규모 투자 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 그가 시장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금융계는 그에게 등을 돌릴 거예요. 이진욱은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의 눈빛이 점차 밝아졌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묻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협력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최 회장은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민주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아래의 분주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진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쉽지 않은 싸움에 뛰어들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녀를 한 번 잃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 씨, 저예요. 이진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숨을 참았다. 동의합니다. 민주는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확실해요? 너무 오랫동안 도망쳐 왔습니다. 계속 살아가려면 그와 맞서야 합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럼 시작하죠. 3일 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들은 최 회장이 새로운 투자 계약을 체결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에 대한 증거들을 공개할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의 경력은 즉시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 최 회장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하숙집에 있다가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멈칫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시간에 누가 그녀를 찾아올 수 있을까?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문구멍으로 살짝 엿보았다. 김 부장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수진 씨, 큰일 났어요. 수진은 문을 닫았다.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무슨 일인데요? 김 부장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최 회장이 우리 계획을 알았어요. 수진은 숨을 멈췄다. 어떻게요? 김 부장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다. 너희들이 감히 나랑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너희들을 내버려뒀군. 수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가 뭘 할까요? 김 부장은 이를 악물었다. 이미 손을 썼어요. 수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부장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진욱 씨가 사라졌어요. 수지는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었다. 사라지다니요?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화도 안 받고 오늘 오후부터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어요.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이진욱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만약 그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를 찾아야 해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시켜 찾고 있어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는 그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준 씨도 위험해요. 수지는 멈칫했다. 그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아파트 근처에서 이상한 남자들이 서성거리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수지는 심장이 멎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다. 그를 찾아야 해요. 김 부장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수진 씨, 무모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결의로 가득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를 다시 잃게 될 거예요. 그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은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공황 상태를 억누르려 애썼다. 안 돼. 그는 안전해야 해. 그녀는 그를 다시 잃을 수 없었다. 택시가 민준의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다. 그녀는 차에서 뛰어내려 안으로 달려갔다. 그의 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은 어두웠다. 창문을 통해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들어왔다. 민준 씨.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더 깊숙이 들어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넘어진 테이블, 바닥에 흩어진 깨진 와인잔 조각들, 그리고 핏자국. 수지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납치당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선은 바닥의 핏자국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민준은 납치당했다. 누군가 여기 들어와서 그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리고 그를 끌고 갔다. 결코 온건한 방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찾아 재빨리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가 납치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욕설을 내뱉었다. 그럴 줄 알았어. 단서라도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방에 핏자국이 있어요. 그들은 단지 그를 경고하려던 게 아니에요. 김 부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최 회장 지시 틀림없어. 수지는 벌떡 일어섰다. 그를 찾아야 해요. 잠깐만요. 무모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김 부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수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부장님. 최 회장이 손을 썼다면 민준 씨를 오래 붙잡아 두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빠르게 말했다. 좋아요.
30분 안에 추억 카페 근처 주차장에서 만나요. 우리가 그를 찾아낼 거예요. 30분 후, 수지는 김 부장을 만났다. 그가 차에서 내렸다.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사람을 시켜 찾아봤어요. 최 회장이 민준 씨를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 가두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확실해요? 90% 확신해요. 김 부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진 씨, 이걸 알아야 해요. 만약 우리가 거기로 가면 돌아올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민준 씨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죠. 그들은 거의 1시간 동안 차를 몰아 예곽 지역으로 향했다. 창고에 가까워지자 김 부장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속도를 줄였다. 주변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 몇 개만 새어 나오고 있었다. 수지는 숨을 참았다. 그가 저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다. 사람을 더 부를게요. 안 돼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소란을 피우면 최 회장이 즉시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수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손을 꽉 쥐었다. 제가 들어갈게요. 김 부장은 눈을 깜빡였다. 거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진 씨, 미쳤어요? 더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요? 김 부장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말릴지 아니면 그녀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창고 내부는 넓었고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멀리서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깊숙이 들어갔고 마침내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의자에 묶여 있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몇 개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수진아, 도망쳐. 그가 그녀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 이게 누구신가? 최 회장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정말로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김 부장이 수진 앞을 가로막아 섰다. 최 회장,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잖소. 그를 놔주시오. 최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난 아직 모든 것을 갖지 못했어.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싶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조금씩 잃어가는 걸 보고 싶다고. 수지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영원히 이길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해요? 최 회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뜻이지?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들어 올렸다. 우리는 당신의 더러운 금융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녹화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당장 그를 풀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외부에 공개할 거예요. 최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웃었다. 내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수지는 입술을 비틀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미 보냈어요. 만약 제가 1시간 안에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공개될 거예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민준을 쳐다보았다. 공기는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팽팽했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한 남자가 다가와 민준을 묶은 밧줄을 잘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그녀에게 다가갈 힘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가볍게 지었다. 최 회장은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기억해도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끝났어요. 그들은 즉시 창고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너무 무모했어.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구부렸다. 당신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품에 안았다. 나, 당신에게 모든 걸 빚졌어. 수지는 눈을 감고 익숙한 온기에 몸을 맡겼다. 지난 7년 동안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모든 것을 되찾았다. 3개월 후, 서울은 겨울에 접어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 곳곳을 휩쓸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가득했다. 최 회장은 그의 어두운 거래에 대한 증거들이 잇따라 폭로된 후 금융계에서 사라졌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가 아무리 돈과 권력을 가졌더라도 몰락을 피할 수는 없었다. 수지는 그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다시 돌아올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이겼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녀의 카페 재생, 젖생, 카페 개업일이었다. 그녀는 이 이름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그녀는 자신이 어둠을 헤치고 나와 자신의 빛을 되찾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손님들로 분주할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블랙커피, 설탕 없이. 그녀는 돌아섰고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여전하네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변하지 않는 습관도 있는 법이지. 그녀는 그에게 커피 잔을 건넸다. 그들의 손이 가볍게 스쳤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감정도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갈등도 없었다. 폭풍우를 헤쳐나온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그들은 친구처럼 한때 서로 사랑했고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빛에 평온함이 서렸다. 고마워, 수진아. 수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가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아줘서.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둘 다 변했죠. 하지만 적어도 마침내 각자의 길을 찾았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뭘 할 생각이야?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초겨울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즐겨야죠. 민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멋진 계획인 것 같아.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개업 첫날 첫 커피는 제가 쏠게요. 그는 커피 잔을 받아들고 살짝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놀라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모든 것에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수진과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극적인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내, 용기, 그리고 진실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7년간의 상실과 상처를 겪으며 수지는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 일어설 자신만의 길을 찾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약한 여성이 아니라 과거와 맞서고 자신의 방식으로 미래를 건설할 용기를 가진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민준 역시 자신의 실수 이후 도피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용감하게 일어섰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때때로 상실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 쓸 기회일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긴장감 넘치면서도 의미 있는 순간들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시련 앞에서 항상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삶이 항상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